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야. 뭐든 다 들어줘. 처음엔 기분이 좋다. 내가 착하다는 칭찬처럼 들리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도움은 내가 다 주었는데 막상 중요한 자리에선 나를 찾지 않는다. 오히려 내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우습게 보는 사람들까지 생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남들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다. 다산의 가르침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너그러움에는 선이 있어야 하고 정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착한 마음이라도 단단함이 없다면 결국 남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는 법 5가지를 이야기하겠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다. 첫째,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라. 다산의 지혜를 보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공허한 울림과 같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을 느낀다. 누군가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멋져도 그 말에 걸맞은 행동이 없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행동이 진심을 증명한다는 말. 이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 모임에서 매번 다음엔 내가 꼭 밥 살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정작 다음 모임 때마다 빈손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또 말뿐이네. 이제 그의 말은 더 이상 무게가 없다. 반대로 별다른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준비해 오거나 이건 내가 준비했으니 편하게 드세요라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받고 존중받는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도 이런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예로 친구와의 약속에서 내가 이번엔 커피 살게라고 했으면 꼭 지켜라. 단순히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신뢰를 만든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에서도 신뢰를 얻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가 다 해줄게. 이건 무조건 맡겨. 같은 과한 약속은 결국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마음은 선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된다. 약속을 신중히 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은 남들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직장에서 상사가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뒤에서는 대충 한다면 그 모습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조용히,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다산 정약용은 행동의 중요성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글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밭으로 나가 백성과 함께 실천했다. 그는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말을 글로만 남기지 않았다. 그의 실천은 신뢰를 만들어냈고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했다.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그대의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둘째,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마라.
다사는 이렇게 경고했다. 지나친 호의는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결국 그대를 지치게 하리라. 처음엔 작은 도움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호의는 선을 넘는 순간 권리로 바뀐다. 직장에서 누군가 퇴근 직전에 이거 좀 대신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한다. 그대는 웃으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결과는 그 동료는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부탁하며 결국 야근과 추가 업무는 전적으로 그대 몫이 된다. 이럴 땐 단호히 선을 그어라. 먼저 대안을 제시하라.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 오전 1시간 정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의 기준을 상대가 이해하게 된다. 또 미소와 함께 거절할 수도 있다. 이번엔 힘들 것 같아. 다음번엔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거절이 덜 부담스럽게 전달된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결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거절하라.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셋째, 무조건 끄덕이지 말라. 생각 없이 끄덕이는 머리는 바람에 꺾인다. 다산의 말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이는 대화와 관계에서 자기 생각 없이 동의만 하는 사람의 위험을 경고한 말이다. 대화 중 상대의 말에 무조건 그렇다고 끄덕이기만 하면 상대는 곧 그대를 의견 없는 사람으로 보고 중요한 순간에 배제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대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며 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 가족 모임에서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고향 땅의 사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자. 큰형은 땅을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고 작은형은 농사 짓는 땅으로 남기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막내는 대화 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지만 막내는 아무런 입장도 표현하지 않는다. 회의가 끝난 뒤 막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형님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럼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조건 끄덕이는 행동은 그대의 진짜 의견을 숨기게 만든다. 그리고 한번 숨긴 의견은 나중에 표현해도 더 이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며 결국 그대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무조건 끄덕일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끄덕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갈등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하면 그 대화가 불편해지거나 논쟁이 벌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동의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상대는 그대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며 더 강하게 주장하거나 그대의 침묵을 이용해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다. 결국 무조건 끄덕이는 행동은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즉, 존중받는 대화는 의견을 표현할 때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회의 시간에 한 동료가 이 일을 우리 팀이 모두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다른 팀과 협업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의 발언은 모두의 주목을 받았고 그날 회의는 그의 의견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반면 아무 말 없이 끄덕이기만 했던 사람들의 존재감은 회의에서 사라졌다.
자신의 뜻을 숨기는 자는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리라. 나는 다산의 말이 있듯이 무조건 끄덕이는 태도는 그대의 진심을 가리고 결국 관계를 왜곡시킨다. 따라서 무조건 끄덕이는 습관을 버려라. 질문하고 의견을 더하며 대화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라. 그대의 목소리가 곧 그대의 존재감이다. 다산의 말처럼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않으면 진실된 관계를 얻을 수 없다. 오늘부터 끄덕이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라. 그것이 남들에게 존중받는 첫걸음이다. 넷째, 무례에는 단호히 대응하라. 선을 지키는 다정함이 사람을 바로 세운다. 다산이 남긴 통찰이다. 무례한 행동이나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점점 더 큰 선을 넘도록 만들며 나중에는 우리의 자존감과 관계의 균형마저 흔들리게 한다. 무례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지키고 상대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방법이다. 실제로 무례를 참으면 더 큰 무례가 돌아온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이 이렇게 말한다. 아직도 그 회사 다니냐? 요즘은 이직이 대세라던데. 겉으로는 조언 같지만 이는 무례한 간섭이다. 이 상황에서 억지로 웃으며 네, 뭐 그렇죠 라고 답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는 그 말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며 다음에도 더 큰 간섭을 할 것이다. 무례를 참는 것은 사실상 상대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무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상대는 그 태도를 확장하고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된다. 무례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린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단호한 태도는 상대에게 그대의 가치를 알리는 과정이다. 바른 말은 처음엔 거칠게 들리나 결국 상대를 깨우친다. 나는 다산의 말처럼 처음에는 상대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대의 단호함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더 존중하는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예로 한 직장에서 팀장이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하며 팀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곤 했다. 어느 날 팀장이 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나는 그런 사소한 건 신경 못 써. 다른 직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침묵했지만 한 직원은 차분히 이렇게 답했다. 팀장님, 이 업무는 제 담당이 아니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팀장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이 직원의 단호한 말은 팀장에게 무례한 언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결국 팀장은 태도를 바꾸었고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무례한 말을 그냥 웃어넘기지 마라. 질문하고 유머를 활용하며 불편함을 표현하고 필요할 때 침묵하라. 그대의 단호함은 상대에게 그대의 가치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무례에 단호히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남들에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섯째, 현실을 직시하며 이상을 추구하라. 다산의 철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이상을 높게 두되 현실을 등지지 말라. 라는 부분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만 바라보며 현실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현실에 얽매여 이상을 포기하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진다. 이 두 극단은 모두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 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을 기반으로 삼아야 비로소 성취에 도달할 수 있다. 이상만 추구하는 함정. 열심히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말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고 이상만 좇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한 결과만 돌아올 뿐이다. 그 예로 한 소상공인이 자신의 가게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는 사업에 대한 이상은 높았지만 실제 현실은 살피지 않았다. 임대료, 경쟁 가게의 수, 지역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무작정 지점을 늘렸다. 결과는 어떨까? 기대와 달리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가 간과한 것은 바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계획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라는 다산의 말이 있다. 이상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무시하면 그 이상은 허황된 꿈이 될 뿐이다. 반대로 현실의 문제를 과대평가하며 이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 나이에 뭘 더 시작하겠어 라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현실이 이렇잖아 라는 이유로 꿈을 접어버린다. 은퇴를 앞둔 50대 한 가장이 평생 꿈꿨던 여행 작가의 삶을 생각했다고 하자. 하지만 그는 지금 와서 시작해봤자 뭐가 되겠어 라며 첫 발조차 떼지 않는다. 현실의 벽에 갇힌 그는 꿈에 다가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삶은 점점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꿈은 움직이는 바람이다. 바람이 멈추면 배는 정지한다. 라는 다산의 지혜처럼 현실을 인정하되 그 현실 속에서 이상이라는 바람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까? 사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성과를 낼 수 없다.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라. 예를 들어 승진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의 현재 위치, 회사 구조, 경쟁자들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 노력할 때 승진이라는 이상은 비로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찾아라. 이상은 현실을 벗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성취가 가능하다. 만약 은퇴 여행을 꿈꾼다면 막연히 어디든 가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축 계획과 건강 관리 방법을 지금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상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성취한 인물이다. 그는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과 수리 시설을 도입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과 백성들의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다산은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 직접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성공을 만들어냈다. 이후 백성들은 그의 방법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이상은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진정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꿈으로 끝나고 이상 없는 현실은 무기력한 일상이 된다. 다산 정약용의 말처럼 현실은 발걸음을 묶지만 이상은 날개를 단다. 현실을
기반으로 이상을 추구하며 나아가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그 행동이 쌓이면 그대의 이상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대의 삶은 결코 늦지 않았다.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맞추며 살아가라. 그대의 노력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인간 관계가 괴로울 때면 너그러움은 선을 넘지 않을 때 진정한 미덕이다. 나는 다산의 말을 떠올려 보라.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말고 기준을 세워라. 무례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현실을 똑바로 보며 이상을 추구하라. 이 5가지를 실천하면 그대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